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머니왕 일부 진행의 김혜연입니다. 우리 국내 증시는 한 주의 마지막 거래일까지 개인 투자자분들을 굉장히 어렵게 만드는 시장의 흐름이었습니다. 직전 금요일장 생각해보면 코스피 지수는 2주 만에 2,600포인트를 이탈을 했고요. 코스닥은 1월 2일 이후에 종가 기준 700포인트를 이탈하는 흐름들로 마감이 됐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다음 주 여러 가지 일정들이 좀 예정이 되어 있는데 31일 공매도 재개부터 4월 2일 상호관세, 3일 자동차 관세까지 시장이 충격을 받을 만한 이벤트들이 좀 예정이 되어 있는 상황이죠. 이런 가운데 어떻게 그 충격을 최소화해볼 수 있을지 아니면 더 나아가서 그 충격 속에서 기회를 잡아볼 수 있을지 오늘 저희 방송과 함께 하시면서 현명한 전략들 챙겨가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방송 중에 공개 방송의 기회는 활짝 열려 있습니다. 공개 방송까지 시청하시면서 위원님들과 함께 현명한 다음 주 시장 전략들도 챙겨가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머니왕 일부 본격적으로 출발합니다. 네, 머니왕 일부 오늘도 역시나 이분과 함께 힘차게 출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정보 위원님 나와 계십니다. 위원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제가 서두에 여러 가지 좀 무서운 이야기들을 많이 좀 드렸던 것 같은데 그런 큰 일들을 앞두고 우리 위원님의 주말 방송만 기다리신 분들이 많이 계실 것 같아요. 네. 아무래도 위원님은 이런 출렁임 속에서 그 누구보다 좀 기회를 잘 포착을 해주시는 분이시잖아요. 그럼 위원님께서는 일단은 시장에 있어서는 지금 좀 어떤 분석을 하고 계실까요? 참 어려운 구간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저도 주식한 지 30년이 이제 넘어서 우리 혜연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산전수전 다 겪었다고 그러나요? 그래서 웬만한 고비에는 잘 이렇게 넘겼는데 지금 구간은 좀 이렇게 어려운 구간인 건 분명한 것 같아요. 일단 오늘은 전체 이제 이 시장은 상당히 좀 어렵고 변동성이 큰 구간에서 그래도 우리가 살 길은 없는가? 우리가 수익 낼 길은 없는가? 항상 저는 토요일 날 여러분께 소위 말해서 공부하는 시간을 갖고 있거든요. 오늘 또 그걸 중심으로 해서 한번 스토리를 전개해 볼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무엇보다도 우리 금요일 날 또 양시장 2% 가까이 조정이 일어났고 또 미국 증시도 또 한 번 크게 이제 내림으로써 아마 걱정들이 많으실 텐데요. 오늘은 먼저 한번 시황 전략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혜연님께서 어떤 것이죠? 공매도도 있지. 상호관세 있죠. 자동차 관세 있죠. 이제 품목관세죠. 자동차는 그런 것들이 이제 우리 증시를 짓눌렀어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사실 금요일날 주가가 크게 내리는 국내 증시로 봤을 때는 당연히 관세 그 영향도 있었고 또 하나는 이제 그 관세가 몰고 스태그플레이션 이제 그것이 쓰나미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는 PCE 지표가 아주 이제 그 스태그플레이션 그 염려를 더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간밤에 미국 증시가 크게 출렁했는데 이제 문제는 그게 된 염려라고요. 스태그플레이션은 뭐냐면 잘 아시겠지만 물가는 오르는데 소비 구매력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기가 침체되는 거죠. 그것이 가장 큰 이유가 될 것이고 또 하나는 우리는 이제 그러니까 월요일부터 공매도가 재개되잖아요.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그러니까 공매도가 재개되면 일시적으로 수급에 당연히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거든요. 그것이 금요일 날 좀 선방향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한번 기술적 지표를 통해서 앞으로 한번 시장을 볼까요? 먼저 이 코스피 차트입니다. 이렇게 이제 주가가 많이 오르면 결국 또 이격 조정이 일어나는 거고, 그러면서 지금 우리가 이제 어떤 것을 지금 트라이하는 구간에 와 있느냐? 바로 2,500포인트 자리예요. 이것은 지난번 상승폭의 2분의 1을 되돌리고 지금 또 한 번 3종 바닥을 만드느냐 아니면 크게 더 밀리느냐 이제 그런 분수령에 와 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볼 때는 2,500포인트는 한번 찍고 오르든가 내리든가 그러니까 2,500포인트 한번 트라이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 그래서 아까 제가 좀 어려운 장이라고 말씀드리는 게 바로 그거예요. 그냥 코스닥 같은 경우는 역시 또 마찬가지죠. 이제 하락 10파동이 좀 올 수가 있어요. 다만 지금 구간을 가만히 냉정히 보게 되면
우리는 이미 다 뉴스로 접했잖아요. 이것은 뭐냐면 기술적으로는 과매도 구간인 건 분명한 것 같습니다. 항상 우리가 심리적으로 굉장히 힘들고 그랬을 때 과거에 한번 우리가 지난 족적을 반면 교사로 삼는다면 어느 정도 앞으로 우리가 예측했을 때 도움이 되지 않는 생각이 들어요. 가만 보세요. 위에서 빨간색 이게 보조지표에서 과열권을 알리는 신호였고요. 이때는 어김없이 조정이 일어났단 말이에요. 근데 노란 구간에서 노란색은 이 과매도를 알리는 건데 이런 데서는 어떤 거냐면은 심리적으로 굉장히 위축되고 시장에서 안 좋은 뉴스만 회자될 때죠. 그럴 때 또 어김없이 주가가 올랐어요. 다만 지금은요. 이 상승을 가져올 만한 뚜렷한 모멘텀이 없단 말이에요. 그다음에 또 미국 증시도 이렇게 지금 녹록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좀 시장은 어느 정도 좀 보수적으로 보면서 그러나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종목에서는 또 얼마든지 답을 구할 수 있다. 그런 것들을 다시 한번 제가 말씀드리고 싶어요. 오늘은 그래서 지금 전략은 앞으로 이제 과매도권에 진입했고 그러면 뭘 볼 것이냐. 그동안 이제 공매도에서 조금 자유로운 그런 종목들, 뭐 신경산업이 대표적인 예가 되겠죠. 그 다음에 또 바이오 테크놀리지, 그 다음에 또 반도체는 지금 어느 정도 저는 낙폭 메리트를 만족했다고 보거든요. 그런 섹터도 함께 보는 전략도 나쁘지 않겠다 생각이 듭니다. 한번 저희 한번 그 차트를 잡아주시면 감사하겠는데요. 차트가 잘 나오나요? 예, 고맙습니다. 제가 이제 왜 지금은 좀 보수적으로 봐야 되고 우리가 미국 나스닥을 통해서 얻는 투자의 교훈을 한번 살펴보도록 해요. 이 나스닥입니다. 기억하실 겁니다. 12월 10일 날 제가 잊지도 않습니다. 방송 또는 아침 선물 배터리에서 어떤 말씀을 드렸냐. 왜 미국 증시로 자꾸 가세요? 차라리 국장 코스닥이 저는 좋게 보입니다. 그런 말씀을 드렸거든요. 근데 이게 바로 이 고점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개인투자자들 이렇게 고점일 때는 소위 말해서 뭐 좀 표현이 적절히 흥분하거든요. 막 겁 없이 달려들거든요. 근데 연봉을 보면 있잖아요. 그 답이 나와요. 지금 미국 시장이 왜 느리는지, 뭐 트럼프 관세 정책, 그것이 뭐 시장을 뒤흔들고 있지만 또 아까 스태그플레이션 우려 있고 그런 것들이 다 나오는 게 뭐냐면 선행에서 움직이는 건 항상 기술적 지표예요. 그래서 주식시장은요. 제가 여러분께 늘 말씀드립니다. 스토리텔링, 뉴스 나올 때 그런 것을 추정하지 마시라고요. 그래서 진짜 우리가 앞으로 전망하고 그런 것은 이 기술적 지표는 속이지 못해요. 자, 보세요. 나스닥이 이렇게, 이게 연봉이거든요. 이렇게 많이 올랐죠. 올랐으면은 이때는 내가 못 사면 꼭 바보 같은 생각이 들어요. 왜? 뉴스가 여러분들이 그렇게 만듭니다. 그렇죠? 왜? 야, 뭐, 나스닥이 뭐, 사상 최고치를 2만 포인트를 돌파하고, 그래, 뭐, 엔비디아 젠슨랑 나와서 맨날 프레젠트야, 뭐, 이거 내가 못 사면 이게 나만 소외되는 거 아니야? 그런데 그 뉴스라는 것은 냉정히 보면 우리가 접하는 순간에 보게 되면 이미 지난 과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우리가, 저는 이제 제 30년 여러분들 경력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시장에서 선점을 해야 수익이 잘 나는데 그것은 뉴스 따라잡기가 아니고 기술적 지표를 이해하는 거다. 이게 주식시장의 언어를 이해하는 거다. 왜 이걸 보세요? 이렇게 위에서 장대 양봉이 나오면 힘이 엄청 드는 거예요. 쉽게 해서 주식을 할 때 물리적인 현상도 우리 이해하고 과학적으로 접근하자 말씀드리죠. 그럼 여기서 힘이 많이 들었는데 계속 지금 이제 에너지가 소진되는데 여기서 또 한번 뻗칠까요? 근데 우리는 이때 착시 현상이 나는 거예요. 또 한번 두 번째 보세요. 공부하는 시간이에요. 이게 보면은 5년, 이게 빨간색이 5년 이동 평균선이에요. 이것이 떠 있잖아요. 아까 제가 주식할 때 물리적 현상 보시라 그랬죠. 떠 있는 것은 매워요. 주식에서 가만 보면은 갭 상승, 갭 하락도 매우고 이게 이평선의 이격인데 이격을 메우는 게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아주 강하게 끌고 와서 끌어올려서 이격을 메우는 방법. 하나는 가격과 기간 조정을 거치면서 이격을 메우는 방법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계속 끌어올릴 수 있느냐. 자, 2년 동안 보시게 되면 10,000포인트에서 20,000포인트까지 해서 더블이 났는데 여기서 힘이 이렇게 넘칠까요? 주가는 항상 그랜저 검증에서 먼저 선행수 움직인다. 일간 차트로 볼까요? 자, 이게 이제 이럴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봐요. 3종 고점을 형성하고 지금 하락 A, 반등 B, C파동이 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지금 C파동이 온다면 나스닥으로 봤을 때는 15,500포인트까지도 염두에 두면서 대응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항상 이제 그러니까 참 절묘하죠. 주가가 많이 오르면 트럼프라는 사람이 대통령이 당선되고 관세 정책을 끌어들이고 그러면서 그러니까 닭이 먼저지 계란이 먼저 그랬지만 이미 기술적으로는 이미 우리한테 이걸 예고하고 있어요. 다만 우리는 그걸 뒤늦게 느낄 뿐이죠. 그래서 지금장 어떻게 했냐면은 아까 제가 뭐 몇 가지 섹터 말씀드렸지만 지금 이게 불확실성, 변동성이 큰 장에서 추세 투자를 한다든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나스닥 차트에서 우리가 얻는 교훈이 뭐였죠? 자, 연봉 한번 보세요. 많이 오른 종목들. 나스닥 차트가 됐던 종목 차트가 됐던 코스피 코스닥 차트 똑같습니다. 많이 오른 종목들, 특히 실효성 테마, 정치인 테마, 어떤 운빨로 하나 올라가서 많이 오르는 종목들 따라다니시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것도 한번 제가 말씀드리고 싶고요. 나스닥 차트 한번 보셨죠? 국내 증시도 제가 하나만 이 시간 통해서 말씀드릴게요. 정의선 회장이 트럼프 백악관 가서 그때 발표 31조 투자한다고 그랬죠. 이 한번 차트를 보세요. 뉴스가 얼마나 위험하고 대중이 다 아는 것은 크게 먹을 수 없다는 걸 바로 현대차 일간 차트입니다. 제가 볼 때는요. 그때 제가 아침 선물 보따리에서 그래 우리가 다 누구나 아는 것은요. 새롭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때는 제가 볼 때는 3.5점이고 아침에 높게 출발하면 절대 따라하지 마세요. 항상 뉴스는요. 재래 소멸을 보셔야 돼요. 그것을 뼈다귀 분리라 그러잖아요. 그럼 이것은 뭐가 말해주냐. 지수적 지표가 말해줘요. 빨간색이죠. 근데 이때는 뉴스가 막 좋은 뉴스만 나오고 내가 못 사면 바보처럼 만드는 게 이 시장의 생리입니다. 뭔가 이해되세요? 그래서 저는 하여튼 토요일마다 아프시고 맨날 뉴스 추정해서 급등 차트 띄워놓으면 그냥 뭐 물불 가리지 않고 많이 추격 메시지 많이 계시거든요. 왜? 돈들을 많이 잃으셨으니까. 그래 어디서 또 배운 그런 주식 교훈이 있거든요. 달리는 말에 올라타라. 그럼 달리는 말에 올라타면 빨리 갈 수도 있긴 있죠. 그런데 제 경험상 낱말을 하면 크게 다치더라고요. 이게 바로 뉴스 추정하는 매매들이에요. 이렇게 큰 종목이 10% 빠집니다. 또 하나 제가 보실래요? 한번 반도체에서 좀 잠깐만 한미 반도체를 한번 예를 들어드릴게요. 이것도 제가 한번 여러분께 다 경고했던 건데 한미 반도체 같은 것도 보시게 되면은 이게 자꾸 이제 시장에서 회자되고 막 이제 그분들이 환호할 때 말이에요. 이따 말씀드렸죠. 저점에서 78% 오른 종목을 이 빨간색에서 이 장대 양봉 나오니까 막 개인투자를 또 몰려가요. 이게 참 안타까운 현실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방법이 없느냐? 내용 있는 종목들을 뉴스 나오기 전에 바로 저점에서 잡는 겁니다. 저 잘합니다. 저 좋은 정보 뭐 나와서 또 저는 여러분들 군에 맞추려면요. 늘 아름다운 말. 그냥 올랐을 때 바람 잡으면서 하면은 딱딱 개인수에 군에 맞거든요. 저는 외롭고 고독할 때가 많아요. 예를 들어서 12월 달도 제가 시험 잘 나갈 때 뭐 탄핵 정국에서 앞이 안 보이네. 다시 한번 차트 잡아주실래요? 그럴 때 저만 고독하게 여기서 매수 기회라는 것을 외쳐댔어요. 예, 뭐 그 방송할 때 스튜디오 분위기도 그렇고요. 뭐 앵커도 그렇고 다 그랬거든요. 정말 그럴까? 13% 올랐고 특히 코스닥 같은 거 24% 올랐어요. 항상 이게 뭐냐면은 대중과 좀 멀어지면서 고독하지만 이제 뉴스 나오기 전에 이럴 때 매수는 결국 위험하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오늘 공부하는 그런 재료가 좀 풍부하게 준비되어 있습니다. 정말 이 계좌가 아프시고 뭔가 돌파구를 마련하고 싶은 분들은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시장에서 지금 경계심이 많이 확산이 됐다라고 느껴졌던 게 이번 일주일 동안 코스피 시장에서 거래 대금이 10조 원을 넘어선 날이 하루도 없더라고요. 사실 이런 시장에서는 왜 계좌 안에 마이너스만 없어도 수익이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시장이 어려웠는데 위원님은 정말로 수익을 그런 가운데 또 내셨더라고요. 온코닉 테라퓨틱스 거의 위원님이 최초 분석 도와주신 것 같은데 어제 지수 그렇게 많이 빠졌는데도 종가 기준으로 거의 13% 상승 이렇게 대단한 시세 보였고 LK캠은 뭐 아침 방송에 분석하자마자 오르고 지수가 저한테만 어렵게 느껴졌나라고 싶을 정도로 종목들이 잘 갔더라고요. 이번 한 주는 또 어떤 종목들이 있었을까요? 제 경험으로 말씀드리면 개인 트레이더 계좌가 지수와 비례하지 않아요. 자 보세요. 제가 30일 넘었다고 그랬죠. 코스피 지수가 100포인트에서 3,000포인트를 넘어날 때도 있었어요. 지금 2,500포인트 왔다 갔다 하는데
그러면 단순 비교해서 지수를 봤을 때 개인 투자자들 엄청 부자 됐어야죠. 근데 이 반에서 95%들 돈을 잃어요. 이게 안타까운 현실인데 거기는 뭐 주식은 항상 뭐 다양한 변수가 있고 생물체처럼 아주 변하잖아요. 그럼 플렉시블하게 대응을 해야 돼요. 하는데 문제는 뭐냐면 제가 봤을 때는 지수를 탓하지 마시라. 제가 왜 이런 말씀 드리냐. 여러분 지수 좋을 때 진짜 계좌 많이 좋아지셨냐고요. 근데 방법이 있어요. 내용 있는 종목들 저점을 잡으면 돼요. 뉴스 나오기 전에요. 근데 그걸 아시는 분들이 많지가 않고 대중들 그걸 모를 뿐이에요. 제가 이제 예를 들어서 이거 뭐 트럼프 관세 정책에서 어쩌고 저쩌고 이게 다 기사 나오는 것을 제가 이 자리에서 리바이벌 해봐요. 그런 어떤 이슈들, 스태그플레이션, 뭐 PC 지표가 어떻고 이미 여러분 다 아는 내용들이거든요. 그래서 이미 지난 과거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뒤늦게 우리가 탐닉해봤자 크게 수익이 못 난다는 얘기입니다. 제 얘기는. 이게 제 경험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식 투자에서 성공하는 그런 비법은 다양해요. 제가 옳다는 거 아니고 제 경험상 말씀드리는 거니까 취사 선택을 해주시면서 그런 방법이 없느냐. 지수와 관계없어요. 그걸 해내는 게 뭘까요? 우리 시청 유튜브 채팅창 오시면 답을 내보세요. 바로 내용 있는 종목들을 남들이 안 볼 때 뉴스 나오기 전에 저점 잡아주는 게 바로 황금 100점 전략이에요. 토요일 날 바로 그런 것들을 제가 지금 여러분께 어필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번 주도 우리 혜연님께서 온코니 테라피utics 말씀하시잖아요. 네. 아까 무방 주제도 나와요. 그 무슨 관계가 있냐고요. 지수하고 2%까지 급락 나오는데 얘는 솟구치고 있죠. 근데 이것은 첫째는 내용이 돼요. 내가 머니투데이 최초로 이 종목을 넥스트 바이오 메디칼 다음에 난 물건 낸다 봤던 종목이에요. 왜 그러냐? 잘 보세요. 일단 내용부터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지금 자꾸 부정이 있습니다. 이것이 유식도 역류질환 치료제예요. 그래서 이것이 중국도 이미 라이센스 200억 정도 되고 마일스톤이 22억씩 두르고 바로 그런 것들이란 말이에요. 두 번째는 뭐냐면은 바로 이게 이제 저희 방 솔직히 해서 저희 함께 하시는 분들 주력부터예요. 가장 비중을 많이 실었습니다. 이게 성공의 비법이에요. 뭐 몇 프로 열 종목 나열해 놓고 여러분들 내 1,000만 원 가지고 하는데 내가 실전 매매를 말씀드릴게요. 자, 1,000만 원 10% 넣어가지고 100만 원 가지고 10% 먹어봤자 10만 원밖에 못 먹어요. 항상 주식에서 잘 아실 게 뭐냐면요. 저점 잡으셔야 되고 그 다음에 공부 열심히 해서 비중을 많이 실어야 돼요. 그래야 계좌가 늘어나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그 다음에는 또 뭐냐면 네스파립이 있다. 이것이 바로 키투르다고 병행요법인데 저는 이것이 되면 굉장히 좋다고 봐요. 예, 그래서 또 이거 뭐 제일약품 자회사이기 때문에 유통물량도 크지 않다. 그래서 이 종목이 또 시간에까지 6% 올랐더라고요. 그건 못 보셨죠? 이게 바로 제가 이 3월 11일 날 저점에서 저와 함께 하시는 가족님들께 크게 지금 올랐던 자리고 바로 온크니 테라피utics는 이번 주만 보더라도 보게 되면은 바로 3월 24일 자리가 어디에 있느냐 보실래요? 이 자리에 있어요. 양음이었네요. 이것도 그냥 양음이었으니까 5거래일 동안 28% 올랐고 시간에까지 하게 되면 뭐 30% 넣거나 하겠죠. 두 가지 관점. 남들이 안 볼 때 내용을 철저히 파악하고 수급까지 다 파악하고 저점에 잡았다는 거. 비중을 가장 많이 실었다는 거.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지수하고 크게 상관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예,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 두 번째 에르코스라는 게 있어요. 제가 이제 신계산을 보시라고 그랬죠. 에르코스 같은 경우는 제가 아침 방송에도 들고 나왔던 종목이고 예, 황금 100점 전략 코너 2시에도 말씀드렸던 건데 이렇게 저점일 때 매수하세요. 자, 이것은 어떤 회사냐면 말하자면 이제 출생률 서서히 이제 늘어나잖아요. 영유아 이유식이라든가 그다음에 또 노령 친화 그 식품을 만드는 회사예요. 그러니까 봐요. 고령 인구 늘어나죠. 그다음에 또 이제 그 출생률도 바닥 쳤죠. 다 거기에 양수기업장으로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럼 이런 것들도 13,000원짜리가 지금 어디까지 빠졌어요? 6,000원대까지 빠지면 여기서 리스크가 클까요? 그런데 시장에서 매수하지 말아네요. 이것도 20% 올랐네요. 예, 그 다음에 캔코아 에어로스페이스가 있습니다.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죠. 예, 음봉 5개 다음에 당일치고 한 13% 올랐고 일성건설, 저는 뭐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종목은 아니지만 이것이 바로 쌍둥이 패턴이에요. 이때 쌍둥이 패턴 공부 한번 할 거예요. 그러면서 이것도 뭐 단기간에 저는 뭐 1,000원짜리, 3,000원짜리 별로 좋아하지 않으니까 특히 실효성 테마는 별로 좋아하지 않으니까 그래도 기술적으로 봤을 때 48%나 올랐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이것은 참 의미 있게 봐야 됩니다.
TXR 로보틱스가 있어요. 자, 이번 주 장이 안 좋았죠? 안 좋았는데, 장이 안 좋았는데, 그래도 이것도 보시게 되면 이게 뭐냐, 어떤 회사냐면 유진 로봇 있잖아요. 유진 그룹 계열의 유진 로보틱스에서 지분을 40%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일단 신규 상장전 수급을 잘 체크하셔야 돼요. 유통 분야에 많은지 적은지. 전진 건설 로봇이 여러분들 그 모토렉스에서 80% 가지고 있어서 그렇게 날려버렸잖아요. 예, 그래서 그 수급도 잘 파악해야 되는데 이게 바로 제가 역할에서 반방송에서 야, 뭐 공매도서 자유로운 게 없을까? 전 신규 상장률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면서 이것이 음봉이었단 말이에요. 이거 VI2에 걸리면서 25%나 올랐고 또 어제도 보니까 또 시간에서 좋은 흐름을 보였더라고요. 다 저점이었죠. 신규 상장주였죠. 뉴스 나오기 전이죠. 남들이 안 봤죠. 이건 뭐냐면 동사는 말하자면 TXR 로보틱스 같은 경우는 산업용 청소기라든가 그다음에 요즘 좀 그 경북에서 불나서 참 안타깝잖아요. 예, 바로 소방 로봇도 하는 회사, 소화 로봇. 그래서 이런 것도 다 복합적으로 분석을 하게 되면 그것도 저점하면 수익이 될 수 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그러니까 시장 그렇게 겁먹지 않으셔도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오픈룰이 있습니다. 이것도 똑같이요. 쌍둥이 패턴이죠. 신기하죠? 이따 쌍둥이 패턴 이따 공부 또 한번 할 거예요.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 그다음에 또 LK캠이라는 종목이 있습니다. 이것도 보시게 되면은 자 음선 3개짜리 그러면서 이것도 이틀 동안 11%예요. 차트 보십시오. 아마 급등 차트 좋아하시면 애게게 하면서 이게 무슨 차트요? 그러겠죠. 암요. 한미반도체 급등 차트 보고 환호하셔야죠. 근데 이것은 실질적으로 이틀 동안 11%. 그러니까 저는 항상 우리 개인적으로 이걸 말씀드려요. 해낸커님. 뭐냐면은 내 계좌 수익을 선택할 것이냐, 겉모양을 선택할 것이냐. 항상 저는 그걸 내시를 선택할 것이냐. 그걸 저는 말씀드리거든요. 근데 아까 이제 차트 보면 초라하죠. 그러나 이것은 11% 나는 그런 자리다. 리스크 크지 않았던 자리다. 이것도 말씀드릴 수 있겠고 또 대진 첨단 소재예요. 이것도 가만히 보시게 되면은 제가 이날 또 이제 장중 이제 공개 방송을 했대요. 목요일 날 이것도 제가 해서 큰 상승 흐름이 났는데 첫 번째 역전에 맞춰 도지 또 한번 또 나와요. 그러면서 이제 이게 또 오르니까 어떻게 뭐 이게 또 방송이 회자되더라고요. 그런데 이것도 역시 역전에 맞춰 도지에서 이틀 동안 19%나 올랐다.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FMCG라는 게 있습니다. 이것도 양음 패턴에서 어제 뭐 한 10% 정도 그냥 아주 쌈박 올랐다. 다 저점이었죠. 남들이 안 봤죠. 뉴스 안 나왔죠. 제가 시청자분께 하나 여쭤볼게요. 여러분들 어떤 증권방송 여기도 보시고 저기도 보시고 많이 보시잖아요. 이렇게 저점에서 뉴스 타던가요? 그때 추천 나오던가요? 흔치 않을 겁니다. 그래서 황금 맥점 전략은 고독하고 외롭지만 남들이 안 볼 때 정말 골든 포인트를 잡아서 여러분께 좀 좋은 뭐 이렇게 상승이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종목들을 셀렉팅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네요. 왜 이렇게 계좌 열어보고 마이너스만 아니면 다행이지 이런 생각보다는 이제는 내용 좋은 종목들을 저점에서 잘 공략을 해서 지수 대비 강한 종목들로 포트폴리오를 채워가는 전략들 챙겨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저희는 더 디테일한 전략들 배워보러 가보겠습니다. 정리 후에 돌아오겠습니다.
자, 이제는 보다 더 디테일한 전략들을 배워보는 시간인데 이렇게 이번 한 주를 채웠었던 황금 맥점 포착주에 대한 분석을 들어보니까 이제 유튜브로 실시간으로 시청하시는 분들이 이게 특징주인지 아니면 정말 위원님께서 분석을 도와주신 종목인지 헷갈릴 정도로 신기하다라는 말씀을 또 해주시더라고요. 어떻게 이렇게 대단한 특징주 같은 종목들을 잡을 수 있었는지 디테일한 전략 오늘은 어떤 내용이 있을까요? 특징주, 오늘의 인싸 종목, 지난 다음이죠. 그렇죠. 그렇죠. 그때 돌아가면 수익 별로 못 나요. 그래서 거기 뭐 신기하다 이렇게 글도 올리신 것 같은데 황금 100점을 경험하지 않으신 분들은 진짜 의심의 눈치로 볼 수도 있어요. 왜? 진짜 우리 그런 일 있잖아요. 신고 선생님이 니들이 개맛을 하라 그런 것처럼 경험하지 못하면 야 정말 그럴까? 저 자신도 신기해요. 그런데 진짜 저와 함께 계신 우리 패밀리 분들은 이것을 알기 때문에 신기하다는 말씀을 제가 수없이 듣고 있습니다. 저쯤에서 매수해놓으면 자동적으로 오르고 또 공교롭게 뉴스가 나오면서 주가 슈팅이 나오고 그런 거거든요. 그러면은 항상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수익을 내려면 역시 선점 효과가 중요하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서 공부하는 시간. 오늘은 황금 100점 전략 넘버 5, 넘버 6에 대해서 공부할 겁니다. 10가지 전략이 있는데 그때 어떻게 해서 100점을 잡는지 함께 공부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바로 황금 100점 전략을 통해서 행복하게 매매하고 그래 어렵게 막 그냥 종목 나열해서 저희는 매매하지 않아요. 여러분들한테 하나 말씀드릴까요? 개인 투자들이 막 다다 익선이야 이것저것 막 바쁘게 투자액도 한정됐는데 쫓아다니면서 매매하시려면요. 제 경험상 보면은 돈 잃고 건강 잃고 별로 이렇게 도움이 안 되더라고. 혜네케님 왜 웃으세요? 건강까지 잃는 게 너무 진짜예요. 공감이 돼서. 예, 그게 뭐냐면 노동한도가 되게 센 거거든요. 저도 옛날에 그렇게 한번 해봤는데 직장 그만두고 파김치가 되고 저녁 되면 저녁 잠깐 나면 막 띵띵 해가지고 정신 못 차리는 거예요. 매매는 편하게 수익은 극대화할 수 있는 게 바로 행복한 매매, 성공하는 투자다. 급등주 잡는 건 누구나 다 로망일 겁니다. 다시 한번.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게 있어요. 뉴스라는 거 현대차 말씀드렸죠. 나스닥 연목 차트를 말씀드렸죠. 한미반도체를 말씀드렸죠. 이미 그건 급등한 거예요. 뉴스 나온 것들이에요. 그러면 이 황금 100점 전략은 신기하게 뉴스가 나오기 전에 내일 상승이 예상되는 종목의 저점 100점을 포착해요. 저점 100점을 포착하기 때문에 이때는 손이 안 가요. 대부분 개인 투자들이 95% 분들이 제 경험상 늘 오르는 거 아까 특징주 말씀드려요. 오늘의 특징주 나오면 와, 그 특징주야. 이미 지난 과거인데 오른 종목 하지 않기 때문에 리스크가 크지 않다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뭐가 있죠? 지난번에 특정 정치인 테마주가 바로 그런 것들이에요. 자, 저는 이걸 솔직히 봤어요. 특정 정치인 테마주 그건 뭐 아니면 도예요. 그런 판결이 나오면서 쫙 올랐죠. 그것은 있잖아요. 잠 못 자는 매매입니다. 저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그것도 하나의 방법이에요. 나쁘다는 게 아니고 주식을 투기로 할 것이냐 아니면 논리적으로 딱딱딱 길목을 지켜서 매매할 것이냐. 그 여러분 투자 상황대로 다 차이가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정통파로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근데 저점 잡아도 당일에서 3일 늦어도 5일에 승부가 나요. 지금 계좌가 많이 지금 쪼그라들고 아프신 분들 저도 한때는 그랬으니까요. 그러면서 이것을 복리의 마법으로 불려갈 수 있는 바로 방법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말씀드렸죠? 주식기업원에 뉴스에 팔아라는데 왜 이렇게 뉴스를 좋아하세요? 그러면서 뉴스 앞서 매수 신을 알려주는데 다만 우리는 모를 뿐이죠. 아침 방송에서 2년 동안 93% 적중률로 증명이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오늘 공부하시기. 황금 100점 전략 넘버 5. 밤양갱 패턴, 양양 패턴. 이것이거든요. 이평선 밀집, 양양음이 나오죠. 자, 이평선의 밀집은 어떤 뜻이냐면 보통 우리가 상승 에너지를 비축한다고 그래요. 그러면서 윗방이 됐던 아랫방이 됐던 변화가 일어나기 쉬워요. 크게 변화가 일어나요. 근데 제 경험상 보게 되면 이것을 만약에 돌파하지 못하고 밑으로 내리면 가파르게 내리고요. 여기서 딱 튕기져 나가면은 굉장히 강하게 튕기져 나갑니다. 이게 그랜벨 법칙의 넘버 3에 나가는 그런 전략이거든요. 법칙이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올라갔다. 그러면 실전 매매에서 보자. 이건 이제 이론이고, 예를 들어서 모티브 링크라는 종목이 있습니다. 모티브 링크 또 여기저기서 회자가 됩니다. 사실 모티브 링크는 제가 이따 뭐 공개 방송에 준비되어 있지만 모티브 링크 다음 화면요. 예, 차트 좀 보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그러면서 이게 가격 메리트를 만족했죠. 저는요, 절대 높은 데 따라가지 않습니다. 왜? 주식을 가장 우리가 성공 투자하려면 기저 효과를 노려야 돼요. 기저 효과가 뭐냐면 가격이 싸졌을 때. 그러니까 뭐냐면은 본질 가치 대비 가격의 괴리를 노리라. 전 늘 말씀드려요. 또한 말씀드릴까요?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왜 시장에서 쇼핑할 때 물건은 좋은 물건 싸게 살려고 그렇게 노력하시면서 주가는 왜 이렇게 높게 살려고 흥분하시냐고요. 낮게 사시는 거예요. 딱 그러면서 제가 무방에서 정말 기가 막힌 종목에서 함께 가시자고 했던 종목이에요. 이거 VI 3번 걸렸어요, 하루에. 신기하죠? 이것도 바로 황금 맥점이고, 이제 양양 패턴이니까, 이거 한번 비하인드 스토리로 말씀드려요. 그 다음에 이 종목이 또 많이 회자가 되더라고요. 올라 다음에요. 참 신기합니다. 근데 이게 바로 뭐냐면 양양음이에요. 그럼 언제 매수가 들어가죠? 바로 이때 들어가는 거예요. 이때는 하루는 조금 안 좋을 수가 있죠. 이게 또 한번 잡아주죠? VI 또 나오죠? 또 양양음이 나와요. 또 올라가죠? 양음. 이게 황금 후하거든요. 이때부터 저점되는 64%, 그 다음에 이 자리만 하더라도, 아까 말씀드린 양양음 자리 이때 매수만 하더라도, 예, 42%가 단기간에 올랐다. 예, 그 다음에 또 방송 엄청 탔습니다. 다 아실 거예요. 그 다음에 대화제약이 있습니다. 대화제약은 조금 시간은 걸렸어요. 상한가 보면서 65%나 올랐는데, 한번 자리 공부하실까요? 자, 대화제약 차트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것도 상승함의 눌림이죠? 여러분께서 보셨을 때 이게 저점인가 고점인가 냉정히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때가 뉴스가 나오던가요? 안 나오죠. 참 신기합니다. 양양은 그때부터 올라오고, 이건 다소 좀 시간이 지났지만 이때부터 슈팅하면서 상한가 보면서 65%나 올랐다. 예, 이것도 하나 이해가 되겠고요. 이제 그 다음에는 뭐가 있냐면은 한국항공우주가 있습니다. 이것도 한번 보실래요? 굉장히 루틴하고 쉽죠. 자, 이것도 이게 바로 역전된 마치 도제 넘버1에 나오는 거고, 그 다음에 양양음, 특히 거래가 감소하면서 역전된 망치의 음선이라든가 도지 음선은 더 확률적으로 성공 확률이 높습니다. 그러면서 이때도 또 한번 슈트에 나오면서 가파르게 87%나 상승, 아니 60, 여기서부터는 87%, 66%, 양양 패턴을 잡은 다음에는 그렇게 올랐더라.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아까 제가 쌍둥이 패턴 말씀드렸죠. 쌍둥이 패턴. 5일선 아래 쌍둥이 패턴, 예,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상승의 눌림, 이 도지, 이거 한번 여러분들 좀 주시하시고 부차트를 보세요. 이게 뭐냐면은 횡보하는 거예요. 이틀 동안 보세요. 횡보했잖아요. 횡보하면은 그 다음에 윗방이 됐던 아랫방이 됐던 변화 일어나기 쉬운데, 이게 바로 슈팅이 나오는 거예요. 그럼 실전 매매를 한번 보실까요? 실전 매매가 바로 한미 반도체입니다. 아까가 좀 색깔이 틀리죠? 한미 반도체 왜 위에서 매수하시냐? 봐요. 우리 혜연이님 눈이 이렇게 둥그러지셨는데, 이게 바로 5일선의 쌍둥이 패턴이었어요. 5일선의 쌍둥이 패턴. 그래서 제가 그때도 야간 방송에서 이런 종목들을 여기서 추격하면은 곤란해요. 그러면서 이거 지금 40% 빠졌어요. 고점 대비. 그러니까 이럴 때는 보면 빨간색이거든요, 이게. 너 나한테 달려들지 마. 그러는데, 아유, 막 달려다니죠? 근데 이때가 뭐냐면은, 이때 노란색이 있고, 5일선의 쌍둥이 패턴이죠. 이때 뉴스 안 나오죠. 신기하죠? 바로 이런 거예요. 그래서 제가 왜 이런 종목들을 따라가시죠? 그러면서 이런 종목을 저점에 잡읍시다. 라고 그것도 무방 전에 제가 여러분께 예고한 종목이 있어요. 또 한번 공부하기. 주식 쉽고 신기하지만 재밌습니다. 전진건설 로봇입니다. 전진건설 로봇은 넥스트 바이오 메디칼 작년에 그 다음에 또 이것을 최저점에서 남들이 안 볼 때 그때 또 시장에서 사지 말라고 그럽니다. 그럴 때 한 뭐 370%가 오른 종목인데 그래 좀 오래된 거 말고요. 최근에 리스트리만 보더라도 바로 이 자리입니다. 만나턴이나 공부해 보시자고요. 똑같죠? 우리 혜연께서 보세요. 저는 항상 여러분께 수익난 것을 어필하면서 이렇게 올랐죠. 급등 차트 띄워놓지 않습니다. 항상 여러분께 수익난 종목들을 예고해드리고 있거든요. 똑같죠? 신기하죠? 그러면서 이때부터 상한가 뽑았어요. 단순히 85% 올랐습니다. 신기하죠?
예, 바로 이런 것들이 황금 맥점 전략에 좀 신비스럽고도 좋다. 그러면은 아까도 보셨지만 우리는 지수부가 거의 불꽃 축포가 퍼지고 있다. 너무 지수 신경 쓰지 마십시오. 잠시 후에 특히 직장 다니시고 아픈 계좌 가지신 분들 또 제가 좋은 종목을 준비했으니까 함께 쉬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네. 지수 이야기가 나와서 주요 증권사들이 4월 코스피 지수가 2,700포인트를 돌파할 것이다. 이런 전망들을 내놓게 되면서 아, 그래도 이제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 조금은 편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했는데 그 가운데 딱 5%만 수익을 낸다라고 하니 이게 참 어려운 것 같아요. 이 5% 안에 들려면 공부를 좀 더 열심히 해봐야 될 것 같은데 그럼 이번에는 대박주를 통해서 자세한 공부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대박주 소개해 주실까요? 예, 뭐 시간상 제가 딱 한 두세 종목만 말씀드릴게요. 뭐 준비한 건 많은데 질비한데 첫 번째 SOS랩이 있습니다. 머니투데이도 최초일 겁니다. 예, 그리고 이것 때 바로 자율주행인데 이게 바로 역전된 라이더 만드는 회사거든요. 역전대망태 도지입니다. 이때 한번 자료 보십시오. 잠깐만요. 이거 화면에 잡힐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잡히나요? 잘, 이제 나오는군요. 이게 바로 상승담이 눌리면서 입혀서 역전대망치 도지예요. 바로 상한가 뽑았어요. 참 신기하죠.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행크들 밤방송 하신다면 밤방송에서 오늘의 특징주 나올 겁니다. 이때는 전혀 제가 방송 경력이 이제 한번 30년 되는데 저도 좀 카메라 저 좀 나가게 잡아주시고 감사하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때는 안 나오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나오는 거거든요. 계단식 상승파도 이때 또 한번 음봉 5개짜리 참 신기하게 이제 올랐습니다. 또 하나 이것도 머니투데이 최초 아까 SOS로 때 온코크로스가 있습니다. 똑같습니다. 이것도 바로 의료 AI에서 예 바로 우리가 그 어떤 병에 걸렸을 때 질병하고 치료제 그래서 가장 적절하게 매칭시켜주는 말하자면 우리가 르넷에서 스쿠프 같은 예, 그런 것들을 인식하면 되는데 이것도 역전네트 도지 그냥 5거래일만 61% 올랐어요. 그러면서 152% 이것도 역시 상한가 뽑았었죠. 이렇게 오르더라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 한 종목만 더 볼까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것은 제가 또 한 번 말씀드릴게요. 항상 저점을 노리시고 예 바로 아까 무방에서 강조하다고 아마 이것도 머니투데이 최초 겁니다. 최저점일 겁니다. 머니투데이뿐만 아니라 아마 증권방송 거의 그러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서 이것도 예, 바로 이때부터 시작해서 그냥 우리는 7전 매매 3번 공략해서 수익을 극대화하는 그런 전략을 구사했다. 예,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자, 이렇게 대박주에 대한 분석까지 챙겨봤고요. 이어서는 종목 AS 전략도 들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S&T 에너지가 있습니다. 뭐 이 종목 저희 주말 방송 보신 분들이라면 이미 너무 많이 잘 알고 계실 텐데 상승률 보시면 굉장히 크게 발생한 종목이기도 합니다. 지금 구간에서는 저희가 또 어떻게 현명하게 또 전략을 세워볼 수 있을까요? 다시 한번 재관심을 두도 괜찮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게 이제 제가 늘 봤어요. 노란색. 여기서는 크게 리스크는 크지 않을 거예요. 쌍바닥 치는 흐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재관심 두시면서 대략 그 자리가 어디까지 열려 있냐면 한 33,000원에서 35,000원까지 그러면 지금 이제 미국 시장 영향으로 해서 조금 낮게 출발한다면 10% 정도는 그렇게 어렵지 않게 수익을 낼 수 있지 않나 그런 생각도 들고요. 한번 주봉을 보셔도 주봉에서 음선 3개를 들여왔네요. 밴드 기준수를 지키고 있네요. 나쁘지 않다. 재관심 차원에서 물론 우리 수익도 큰 수익도 났지만 다시 한번 관심을 두십사 이렇게 AS 드릴게요. 자, S&T 에너지는 다시 한번 관심권을 두고 전략을 좀 준비를 해볼 타이밍이 됐다라는 이야기도 도와주셨고요. 다음으로는 시메스가 있습니다. AI 로봇 솔루션 관련한 종목인데 이 종목도 많이 올라왔었던 종목인데요. 다시 한번 관심을 둬야 되는 걸까요? 네, 1월 13일 날 해가지고 뭐 거의 그냥 배 가까이 났던 종목이죠. 물론 우리 최저점에 이것도 무방에서 예고한 종목인데 이때부터는 뭐 한 230% 단숨에 올랐는데 지금 이때 10파는 거의 완성된 단계거든요. 다시 한번 관심에 두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저는 그러니까 내린 종목들을 뭐 전 개인적으로 좋아하니까 만약에 2만 원대 초반 정도 온다라면 관심에 두시면서 25,000원까지 보는 전략 나쁘지 않겠다.
이렇게 예시해 드릴게요. 자, 시메스는 2만 원 초반 구간에서 다시 한번 또 관심을 갖고 지켜볼 수 있겠다 들어봤고요. 다음으로는 온코닉 테라퓨틱스가 있습니다. 오늘 또 가장 궁금했었던 종목이기도 한데 네. 시장 대비 정말 강했잖아요. 지금은 어떤 전략 필요할까요? 저는 이 종목은 참 사실 전문가는 있잖아요. 다 압니다. 저는 생리가 저도 오래 했기 때문에. 근데 저는 정말 우리 개인 투자분들 계좌 중심이에요. 그래서 아까 비중을 많이 실어서 슈팅이 많이 나와서 기분이 좋고요. 또 시간에까지 뭐 올라서 1차 22,000원, 2차는 25,000원까지 보는데 이런 종목들을 잡는 비법, 그다음에 디테일한 내용은 제가 시간상 지금 못 해드리고요. 22,000원, 2만 한 4,5,000원까지 볼 수 있다. 좀 끊어서 가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 어쨌든 수익 내신 분 축하드리고요. 이 온코닉 테라피틱스처럼 갈 종목들은 이따 제가 잠시 후에 또 부방에서 안내 드릴게요. 자, 그리고 온코닉 테라퓨틱스 24,000원, 5,000원 구간까지 상방 기대를 해볼 수 있겠다 들어봤고요. 다음 주 우리 시장에서는 또 저희가 어떤 종목을 눈여겨볼 수 있을까요? 동방 메디케라는 회사가 있는데요. 이것도 이제 제가 아까 바이오테크놀로지를 크게 관세해서 크게 안 봤거든요. 그래서 동방 메디칼에 대해서 자리가 좋고 또 기관 외에는 수급도 잘 두르고 있어요. 내용도 있습니다. 자세한 전략은 제가 무방에서 또 한번 소개시켜 드릴게요. 네, 공개 방송도 너무 중요하지만 위원님과 또 소통할 수 있는 창구가 열렸다라는 소식도 제가 좀 들었는데 어떤 내용일까요? 여기를 좀 많이 활용해 주세요. 이게 아까 같은 온코닉 테라피틱스 같은 것도 제가 뭐 이런 것들 계속 강조드렸던 종목이기도 하고, 그다음에 또 최근에 어려운 가운데서도 넥스트 바이오 메디칼 꾸준한 상승 흐름이 일어나고 있고요. 상당히 좋습니다. 여기를 많이 활용해 주시고, 가장 중요한 것도 이것도 좋지만 이따 특히 직장 다니시는 분들, 저도 옛날에 이제 직장 생활을 했기 때문에 저는 특히 토요일 날 방송은 더 애정을 갖고 합니다. 그냥 급등 이제 이 종목 저 종목 따면서 바쁘게 매매하시지 말고 딱딱 2종목씩 정도 제가 이렇게 드리고 있거든요. 느긋하게 매매하시면서 좋은 수익 내실 분은 제가 잠시 후에 이제 온코닉 테라피틱스를 능가할 그런 종목도 제가 준비했습니다. 함께 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잠시 후에 이어지는 무료 공개 방송이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지금 시장이 굉장히 큰 기로에 놓여 있는 것 같은데 이런 가운데 어떻게 또 현명하게 대응을 해볼 수 있을지 공개 방송을 통해서 그 내용도 확인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위원님과는 또 여기서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자, 머니왕 1부 후반부는 2분과 함께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상 위원님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지난 한 주 정말 위원님의 분석이 없었으면 어쩔 뻔했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게 지수가 정말 많이 흔들렸는데 그런 가운데 그나마 강했었던 게 엔터주, 그리고 활발했던 게 정치, 정책 테마주 아니면 인맥 테마주 이쪽에서 움직임들이 나타났었는데 위원님의 종목들은 또 어떤 움직임을 보였을지도 궁금합니다. 이야기 짚어주실까요? 네, 뭐 지난주에 워낙 정치 인맥 관련주들이 굉장히 핫했던 부분들이 있는데 뭐 그 흐름이 연장선상으로 계속 이어질 것이다 이렇게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 주에도 우리가 집중해서 봐야 될 종목들을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시간은 이제 계속 연계해서 계속해서 설명드린 종목이 바로 이제 HLB입니다.
뭐 지난주에 굉장한 낙폭이 있었죠. 뭐 FDA 승인이 좌절되면서 일단 강한 하락을 보였는데 중요한 거는 FDA에서 승인이 안 나면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어차피 HLB는 리보세라닙에 목숨을 걸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승인을 받기 위해서 삼수에 도전을 할 것이다. 그래서 5월 달에 다시 재신청을 할 예정인데 빨리 결과 나온다면 이제 7월 달까지 결과가 나오겠죠. 중요한 거는 우리가 이런 FDA 승인을 받기 위해서 과거에도 보면은 슈젤에서 과거에 3수 만에 FDA 승인을 받았던 그런 과거의 사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FDA에 실패했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보완해 나가는 그런 과정이 꼭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보완해 나가면서 결국은 FDA 승인까지 이끌어낼 수 있다. 지금은 점점점 FDA의 근처에 승인의 근처에 압축돼서 진행되고 있는 그런 과정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우리가 이제 일단 긍정적으로만 볼 수 있는 거는 과거에 한번 실패했을 때 굉장한 하락을 보였는데 그때보다는 하락폭이 훨씬 더 둔화됐고 그리고 바로 반등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미 벌써 한 달 전에 벌써 이미 어느 정도 조정을 받은 상태이기 때문에 더 이상 큰 조정 없이 다시 한번 신청 전까지 지금 이제 우리가 4월 달로 넘어가는 과정인데요. 다음 주면 바로 이제 4월 달이죠. 근데 5월 달에 신청이 들어가기로 돼 있으니까 우리 신청 기간까지 이제 2달이 안 남았다. 그러면 한 달 정도 이내에 벌써 이제 어느 정도 가격선이 복구가 될 수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주봉 상태를 보시면은 낙폭은 있었지만 대신 지난주에 살아 올라오는 그런 양봉을 만들어냈습니다. 의미가 있는 거고요. 그리고 여기 보시다시피 주봉상 장기 이평선에 걸려 있고 다시 한번 양봉을 띄워서 빨리 8만 원 선을 복구하는 게 이제 가장 급선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어쨌든 지금 나올 수 있는 악재는 다 나온 거죠. 이미 유럽에서 1차 치료제로 등재가 됐기 때문에 미국도 아마 등재가 돼서 북미 지역에서 판매량이 나올 수 있는 올 한 해가 될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해보겠습니다. 자, 우리나라의 가장 이제 기술력 있는 그런 기술을 가지고 있는 그런 바이오 종목 중에 하나인데요. 알테오젠. 알테오젠이 드디어 이제 키트루다 SC가 임상 결과가 다 나왔고요. 기존과 동일한 그런 데이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발표를 했고요. 그리고 올해 10월 달에 키트루다 SC가 출시가 될 예정입니다. 굉장히 빨리 나오죠. 키트루다 SC는 기존의 키트루다와 완전히 기전이 바뀌기 때문에 훨씬 더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고요. 그리고 대략적으로 3년 이내에 목표치가 50% 정도를 키트루다 SC로 전환하는 그 과정이 목표치로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금액 자체가 몇십조 원에 해당되는 금액이 바로 키트루다 SC로 바뀔 거다 이거죠. 그렇게 되면은 우리가 영업이익이라든지 그런 마일스톤 자체가 조단위 마일스톤이 나올 수가 있는데 이 회사의 특징적인 거는 이 회사에서 지금 키트루다 SC를 만드는 게 아니라 기술력을 통한 그런 기술 이전료만 받고 있기 때문에 영업이익 자체가 굉장히 커질 것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전날 시총 기준으로 75조 원인데요. 지금 알테오젠의 시총이 18조 원입니다. 그러니까 대략적으로 한 4배 정도가 더 높은 게 삼성바이오로직스인데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작년에 영업이익이 1조 3천억입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1조 3천억의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영업이익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실제 순이익은 훨씬 더 감소를 하겠죠. 왜냐하면은 거기에 많은 인력이 투입이 되고 그리고 또 많은 그 어떤 장비라든지 그리고 그런 공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삼성바이오로직스에서 나오는 그런 매출 대비 영업이익보다는 알테오젠의 매출 대비 영업이익이 훨씬 더 클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추정치로는 조단위 로열티를 받을 것이다. 그렇게 추정이 되고 있는데 만약에 그렇다고 치면은 지금 4분의 1 가격밖에 안 되는 알테오젠이 훨씬 더 메리트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가격은 지금 가격은 이제 45만 원까지 돌파했다가 지금 35만 원대에서 머물러 있는데 지금 가격보다 2배. 제가 처음에 이 시간에 계속해서 말씀드렸던 게 69만 원을 말씀을 드렸는데
이거는 70만 원 바로 직전에서 우리가 목표를 잡고서 매도하자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다시피 제가 예측했던 그 범위가 딱 나왔죠. 지금 35만 원인데 지금보다 최소한 2배 정도는 시총이 늘어날 수 있다. 그럼 결국은 70만 원 목표가 딱 맞게 설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 구간에서 최근에 이제 우리가 조정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죠. 뭐 공매도 재개라든지 그리고 미국 시장의 불확실성. 근데 이런 것 때문에 조금 더 조정을 받을 수 있겠지만 지금 우리나라에서 바이오 종목 중에서 가장 기술력을 인정받고 앞으로 향후 매출이 많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업체는 바로 알테오젠밖에 없기 때문에 알테오젠에 좀 집중해 볼 필요가 있다. 조정 시마다 아마 매수할 수 있는 기회가 오는 게 아닌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주봉 상태로 보면은 일단 굉장한 신고점을 찍었죠. 네, 신고점을 찍은 다음에 지금 살짝 탄력이 떨어져 있는데 만약에 더 내려온다고 하면은 이 구간까지도 가능하겠다. 그러면 지금 이 구간에서는 여러분들이 없는 분들은 분할 매수의 관점으로 볼 수가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알테오젠은 어쨌든 2, 3년 이내에 키토르다 SC를 전환하는 것을 50% 전환을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알테오젠의 기술 이전료는 굉장히 늘어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쌈지 엔터. 이게 이제 우리가 엔터 종목들이 지난주에 굉장히 강세를 띄었는데 지금 이틀 동안에 좀 조정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어제 어느 정도 브레이크가 걸리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우리가 기술적으로 봤을 때는 항상 말씀드리지만 이 고점에서의 매도 물량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거래량이 늘었을 때만 우리가 올라가면서 거래량이 늘었을 때만 매도 관점으로 보는데 지금 이 구간에는 단순 조정. 근데 이 구간이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된다고 하면은 한 단계 레벨업을 시키는 그런 과정이 나올 것입니다. 그래서 아마 4만 원에서 5만 원까지도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는데 SAMG 엔터는요. 이 애니메이션이 흥행을 하면서 여기에서 파급되는 그런 다양한 사업을 확장하는 과정에서 자금이 투입되다 보니까 적자가 유지되다가 7분기 만에 흑자로 전환이 됐는데 그거는 어느 정도 자본금이 투입되는 그런 과정이 있었고 그게 어느 정도 마무리됐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흑자가 계속 유지가 되고 훨씬 더 매출이 나오는 그런 과정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해보고 있습니다. 자, 이 애니메이션 흥행에 따라서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고 매출도 증가하고 있는데 바로 지난주에 이런 음봉이 나왔죠. 보시다시피 거래는 늘지 않았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5주선을 타고 올라가는 과정에서 여기서 조금 이탈이 있을 수 있겠지만 결국은 5주선을 따라서 계속해서 올라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도 공략이 가능하고 마침 지난주에 약간의 조정이 있었기 때문에 다른 종목에 비해서 탄력을 계속 받고 있고 추세가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공략이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하나의 이제 바이오 종목 중에 굉장히 강하게 움직이는 바이오 종목이죠. 자, 코롱 티슈진이 거의 한 2주 정도의 조정을 받았습니다. 워낙 강하게 올라왔죠. 지금 올라온 폭을 보면은 이때 장대 양봉이 나온 이후에 이제 조정을 받고 있는데 우리가 이격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어느 한순간 강하게 치고 올라갔을 때는 이런 조정이 필요하다. 특히나 이제 지난주에 마침 이제 코스닥의 조정이 조금 깊어지면서 종목들의 조정이 나올 때 마침 같은 조정을 받고 있고 지금 보시다시피 어떤 이평선을 이탈한 그런 추세 이탈은 아니다. 그리고 고점에서 뭐 물론 여기서 이제 거래량이 조금 늘긴 했지만 이 정도 물량은 바닥권 대비해서 많이 올라간 상태에서의 매도 물량이 아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물량이 다 빠져나가지 않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특히나 우리가 기술적으로 봤을 때 만약에 이게 우리가 매도였다라고 하면은 한 번에 매도가 안 되기 때문에 이런 식의 어떤 재차 상승 구간 그리고 재차 상승 구간에서 이 전고점을 못 뚫었을 때가 바로 매도 구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아직까지는 외봉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매수의 관점으로 유지가 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코롱티 시즌의 주봉 상태를 보시면은 지금 현재 5주선을 이탈하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계속해서 추세를 타고 가고 있는데 이 과정에서 여러분들이 5주선 매매를 하시면은 정확하게 우리 좀 저가에 매수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아닌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은 이제 삼성 E&A. 이게 이제 과거의 삼성 엔지니어링입니다. 이 회사 뭐 건설도 하고 있고 다양한 사업을 하고 있는데 최근 들어서 수소와 관련된 내용들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뭐 수소와 관련된 그런 플랜트 사업, 그러니까 수소 생산을 통해서 수소 생산을 통한 어떤 기술력을 예고를 했는데 거기에 이제 수전의 실증 사업이라는 걸 가미를 해서 계속해서 우리가 앞으로도 이런 환경 관련된 사업들이 부각이 될 텐데 삼성 E&A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지금 장기간 거의 한 12년 동안 수주가 꾸준히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배당이 없었는데 12년 만에 배당을 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네, 이 12년 만에 배당을 한다는 얘기는 그만큼 회사가 뭔가 큰 변화가 생겼고 수주가 늘고 있고 영업이익이라든지 이런 쪽도 개선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배당을 하기로 결정을 했다는 거죠. 근데 이 구간에서 배당을 하기로 한 그 구간에서 바로 이런 바닥권의 대량 거래. 이 대량 거래는 여러분들이 차트가 잘려 있지만 거의 수년 만에 나온 바닥권의 최대 굉장한 거래량이 터졌습니다. 그러니까 바닥권에서 대량 거래가 발생했을 때 이걸 기반으로 해서 계속해서 주가가 올라갈 수 있는 그런 모멘텀을 받겠죠. 지금 현재는 최근에 이제 수주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고 그리고 이런 수소 생산에 관련된 그런 이슈들이 다시 한번 붙기 시작했습니다. 작년에 영업이익이 9,700원인데 PBR이 0.92, 굉장히 저평가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지금 시총이 3조 8천억, 그러니까 영업이익이 거의 조단인데 시총이 3조 8천억이면 굉장히 지금 저평가를 받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외국인들이 지금 한 4거래일 동안 연속해서 한 60만 주를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연기금도 계속해서 물량을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이 저점에 대한 인식이 확실하게 외국인과 기관의 러브콜이 이어지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주봉 상태를 보시면은 자, 바닥권에서 주봉으로 봐도 굉장한 거래가 발생한 거를 여러분들이 보실 수가 있고 그리고 3주 동안에 올라왔기 때문에 지난주에 단순한 거래가 많이 줄은 조정이 나왔죠. 그래서 중요한 거는 조정이 나올 때 거래가 줄었냐 또는 고점을 찍고 거래가 늘었냐 이거를 우리가 고점에서 매도가 나왔나 안 나왔나를 판단하는 기준인데 지금 보시다시피 조정받을 때 거래가 많이 줄었기 때문에 저렇게 거래량이 많이 줄었다는 거는 추가적인 상승을 또는 다음 주에 바로 반등을 예고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 시간에 또 정치 인맥 관련주들에 대해서 굉장히 자주 설명을 드렸는데 드디어 지난주에 정치 인맥 관련주들이 상한가에 도달하기 시작했습니다. 자, 보시면은 뭐 우리가 대표적인 종목이 있죠. 오리엔트 전공, 오리엔트 바이오, 뭐 일성건설, 뭐 동신건설, 뭐 굉장히 많은 종목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먼저 상승세가 돋보이는 종목이 바로 오리엔트 전공입니다. 뭐 바닥권에서 대비해서 지금 벌써 174%나 올랐는데요. 사실 이 구간 자체가 한 달 반 전에 포착이 된 중간에 어떤 조정 구간에서 포착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바로 수요일 날 상한가에 도달했죠. 상한가 도달하고 목요일 날도 급등이 나왔는데 지금 구간에서는 어느 정도 이게 커졌기 때문에 조정은 나올 수 있겠지만 어느 정도 이하로 내려가지 않는 그런 조정이 나올 것이다. 왜냐하면은 이미 강한 매수세와 함께 이런 강한 매수세와 함께 상한가에 도달했기 때문에 충분히 이제 조정이 끝나고 나면 다시 한번 레벨업을 시킬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특히나 우리가 이제 이런 정치 인맥 관련주들은 그런 정치적인 일정, 우리가 아직까지 좀 답답한 면이 있지만 헌재에서 아직까지 일정이 안 나왔기 때문에 조정이 나오고 있는 거고 만약에 헌재에서 일정이 나오는 순간 다시 한번 이런 상한가를 다시 한번 연출을 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조정받을 때 여러분들이 없는 분들은 매수가 가능하다. 특히나 요즘에 보면은 우리가 이제 3월 말로 가면은 이제 거의 이런 상패 시즌이기 때문에 재무에 대한 거를 여러분들이 꼼꼼히 보셔야 되는데 이런 정치 테마주들이 굉장히 불안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재무가 안정돼 있다는 거 그렇기 때문에 공략이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주봉 상태로 보면은 지난주에 이 5주선을 타고 가는 과정에서 이렇게 대량 거래가 한번 터지긴 했지만 고점 11,880원, 12,000원 정도 올라왔죠.
그렇다면 이제 이 구간이 과연 고점이냐? 자, 지금 이제 대량 거래로 나왔지만 이 대량 거래가 이 바닥에서 터진 대량 거래보다는 훨씬 줄어 있기 때문에 결국은 이 지난주에 매도가 만약에 나왔다고 하더라도 다 나오지는 않았다. 그래서 다시 한번 이 구간, 이제 12,000 구간 또는 그 이상의 구간까지도 충분히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또 하나의 정치 인맥 관련인데요. 지난주에 유일하게 정치 인맥 관련주 중에서 2연상을 한 종목이 바로 이 종목입니다. 네, 형지 INC라는 종목인데 형지 글로벌과 형지 INC가 상한가에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데 특히나 이 구간에서 여러분들이 보시면은 이렇게 강하게 하락하는 구간, 이 구간이 바로 유상증자 구간입니다. 요즘에 보시면은 상법 개정을 앞두고 나서 저 유상증자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는데 유상증자를 하게 되면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겠지만 일단은 단기적으로는 주가를 하락하게 돼 있죠. 근데 지금 보시다시피 유상증자로 인한 이런 하락을 딛고 그 고점을 넘어섰습니다. 엄청난 강한 상승세죠. 네, 이 얘기는 뭐냐면은 유상증자라는 악재가 나왔지만 물량들이 빠져나가지 않았다는 거죠. 이때 설명드리기를 이때 이 박스권이 돌파가 되면은 강한 시세를 줄 것이다 했는데 사실은 유상증자 때문에 이렇게 하방으로 내려갔었고 이 내려가는 과정에서 보시다시피 거래량이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물론 이제 어제 같은 날 어느 정도 차익 실현을 해야 되는 그런 구간입니다. 이미 이전 고점 구간이고 그리고 강한 매수 거래량이 터졌기 때문에 일단 단기적인 구간에서는 매도지만 추후에도 다시 한번 올라갈 수 있는 그런 구간이 형성될 것이다. 이렇게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자, 주봉상 보시면은 역시나 바닥에서 대량 거래가 나오면서 올라오고 있는데 우리가 이런 지점을 매도점이라기보다는 큰 그림을 봤을 때는 매수 구간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단순하게 보면은 우리가 이런 박스권을 돌파하는 한 단계 레벨업이 되는 그런 구간이 올 것이다라고 예상을 했을 때는 대략 2,000원도 충분히 가능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구간에서는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조정 구간이 나올 때 또 특히나 이 구간에서 음봉이 나올 때 다시 한번 또 매수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은 IMT입니다. 이 소켄 관련주인데요. 최근에 이제 소켄과 관련해서 많은 종목들이 올라오고 있는데 IMT 같은 경우에는 이제 SK하이닉스라는 세계 최초로 HBM에 들어가는 버닝 소켓 클리너를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이 버닝 소켓 클리너라는 건 뭐냐면 우리가 HBM이라는 건 뭐냐면 이 겹겹이 반도체를 쌓아 올리는 건데 반도체를 쌓아 올리다 보면 이 중간에 어떤 이물질이 발생할 수 있는데 이 이물질을 깨끗하게 제거를 해주는 게 바로 이 버닝 소켓 클리너입니다. 이거를 이제 IMT가 개발을 하고 있는데 이번에 이제 SK 하이닉스와 이걸 개발을 해서 지금 그 뉴스로 인해서 최근에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중요한 구간은 바로 이런 구간이라는 거죠. 이렇게 우리가 박스권에 갇혀져 있는 모습이 나오고 있는데 이 박스권이 돌파되는 거를 어느 정도 우리가 예상을 하고 매매를 할 수 있다. 그죠? 저기까지 쭉 보시면은 이런 박스권이 쭉 형성이 되고 있는 거죠. 자, 바로 이제 요날 고점을 바로 어제 돌파가 됐다는 거는 이미 이 종목은 추가적인 상승을 구간을 만들겠다 이런 내용인데 바로 이제 이 구간이 이격을 좁혀서 이렇게 추진력을 얻고 올라가는 비행기 이륙 구간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마 다음 주에는 이 장기 평선을 돌파해서 한 단계 레벨업이 되는 그런 구간이 나올 것이다라고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IMT를 여러분들 집중적으로 보실 필요가 있고요. 아무래도 이 HBM은 앞으로도 계속해서 수요가 늘어나기 때문에 이 클리너 개발은 굉장히 이 회사에 있어서는 앞으로 향후의 매출에 직접적인 연관이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IMT. 보시다시피 주봉으로 축소해서 보니까 이 구간이 굉장히 에너지가 압축되고 있는 구간이구나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이거는 당연히 이 한 단계 레벨업이 됐을 때는 굉장한 시세를 주면서 올라갈 수도 있기 때문에 사실은 지금이 거의 저점 구간이고 여러분들이 매수하기에 적기인 구간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은 다올투자증권입니다. 이 다올투자증권은
과거에 KTB 투자증권인데 이 종목이 왜 중요하냐? 지금 보시다시피 제가 여기다가 타이틀을 저평가라고 해놨죠. 왜 저평가냐? 이 회사가 액면가가요. 네. 우리가 주가에 보면 주식에 액면가가 다 있죠. 액면가가 되게 뭐 1,000원짜리가 되게 많은데 이 다올 투자증권의 액면가는 5,000원입니다. 네. 5,000원. 지금 보시면은 주가가 3,500원이에요. 그러면 액면가에도 지금 못 미치는 한 70% 정도 수준밖에 안 되는 주식이기 때문에 훨씬 더 올라갈 수밖에 없는 그런 과정이 분명히 발생한다. 이 종목을 제가 유심히 보는 거는 해마다 KTB 투자증권은 액면가 이하로 내려온 적이 많은데 액면가 이하로 내려오면은 액면가까지 충분히 도달을 하더라. 이 원리를 이용한 종목인데 그래서 이 구간을 여러분들이 많이 여기 올라왔지만 보시다시피 거의 한 7거래일 동안 올라왔지만 여기는 이제 시작 구간이라는 거죠. 왜냐하면은 우리가 여러분들 지금 이제 대체 거래소가 생겼기 때문에 거래 대금이 점점 늘어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이 대체 거래소의 대주주들은 전부 다 이 증권사들이고요. 그러다 보면은 결국은 매출도 증가할 수밖에 없고 수수료도 훨씬 더 증가하기 때문에 증권사들의 앞으로의 전망은 굉장히 밝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래서 다양한 증권사들이 있는데 그 증권사 중에서 이 다올 투자증권은 액면가 이하의 현재 가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종목들은 우리가 단기든 중기든 아니면 또는 수익이든 어떤 조건이라도 일단 액면가까지 우리가 목표가를 가지고 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여러분들이 대응하기가 굉장히 쉽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자, 주봉 상태를 보시면은 작년 말에도 한번 이렇게 강한 시세를 줬는데 이때 나왔던 얘기가 이제 대체 거래소가 2026년도부터 이제 2025년도부터 시작된다. 이런 내용들이 나오면서 이때 강한 시세를 줬었고 그렇다면은 과연 이 고점을 돌파할 수 있느냐. 지금 구간에서는 당연히 실적이 좋아질 게 어느 정도 예상이 되기 때문에 그리고 4주 연속 지금 양봉이 나왔고 바로 이전 고점만 돌파해주면 한 단계 레벨업을 시킬 수 있는 그렇게 되면 우리가 액면가 근처까지 올라갈 수 있는 그런 구간이 형성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높지 않은 구간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잠시 후에 이제 공개 방송에서 이제 앞으로 이제 4월 달에 우리가 어떤 종목을 매매를 해서 어떻게 대응할 것이냐. 그리고 지금 정치인맥 관련주들이 수요일 날 일제히 상한가가 갔습니다. 우리 거의 8개 가까운 상한가가 나왔는데 그 종목들을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대응할 거고 어떤 목표를 가지고서 우리가 운영을 해야 되는지 이런 다양한 정보에 대해서 오늘 공개 방송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난 한 주 시장에서는 대마주 성격의 종목들만 강한 시세를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이제는 본격적으로 4월장을 맞이하기 앞서서 이렇게 시장에서 강하게 움직여줄 수 있는 종목들을 잘 포착을 해봐야 될 텐데요. 이와 관련한 내용 오늘 공개 방송에서 확인해 볼 수 있다라고 하니까 공개 방송도 놓치지 마시고 시청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정리 후에 돌아오겠습니다. 자, 위원님의 종목들, 궁금한 종목들이 정말 많이 있었는데 종목 AS 전략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일성건설이 있습니다. 이 종목 역시나 정치 테마주로 묶이면서 움직임을 가져갔었던 종목인데요. 이런 테마주들의 주가 움직임을 미리 예상하시고 분석을 정말 잘 짚어주셨는데 지금 구간에서는 보유하신 분들은 어떤 전략들이 필요할지 그리고 신규도 늦지 않았을지 궁금증이 많을 것 같아요. 위원님 어떻게 보실까요? 신규 매수도 가능하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정치 일정상 아직까지 불확실하긴 하지만 아직 지나지 않은 그런 호재들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런 일정으로 봤을 때는 지금 구간은 여러분들이 이제 매수할 수 있는 구간인데 아마 일성건설은 일단 고점을 찍고 거기서 어느 정도 매물이 형성은 됐지만 물량들이 다 빠져나간 건 아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대략적으로 3,300원 정도 부근에서는 신규 매수도 가능하다 이렇게 보는데
지금 이제 일성건설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이런 정치 테마에 같이 연계가 돼 있는 그런 종목이다 보니까 정치 일정에 따라서 변동폭이 커지기 때문에 이 구간을 여러분들이 어떻게 슬기롭게 이겨나가느냐 이게 이 종목의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아마 공개 방송에서 또 좀 더 자세한 내용, 방송에서 생방송에서 말씀드릴 수 없는 내용들도 제가 연동해서 말씀을 드리기 예정이기 때문에 뭐 공개 방송에서 또 자세한 내용을 들으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공개 방송을 통해서 조금 더 디테일한 내용들도 배워볼 수 있다 말씀 주셨고요. 다음으로는 오리엔트 전공이 있습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정말 지난 한 주에 대단한 주가 시세를 보였었던 종목이기도 합니다. 상한가도 보이고 급등 흐름에 신고가 흐름을 이어가다가 금요일장에서 이제 조금 밀려나는 흐름들이 나타났거든요. 추가적으로 지금 구간에서 필요한 전략은 어떤 게 있을까요? 제가 이제 수요일 날 저녁 생방송에 나와서 이벤트를 했었습니다. 어떤 이벤트를 했냐면 오리고기를 드리는 이벤트를 했어요. 네. 그날 수요일 날 오리엔트 전공, 오리엔트 바이오 둘 다 상한가를 가면서 제가 오리에 대해서 굉장히 집중해서 오리 시리즈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두 개가 다시 다 상한가에 도달했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수요일 날 오리 이벤트 때 참여를 못 하신 분들을 위해서 오늘 생방송 이후에 공개 방송에서 다시 한번 제가 오리고기를 하나를 선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치킨과 커피도 과거와 똑같이 나갈 예정인데요. 이 회사와 오리엔트 전공과 오리엔트 바이오 똑같이 오리엔트 그룹의 관련주인데 특히나 신고점을 돌파했던 그런 모습들을 보면 오리엔트 전공이 이 시장에서 대장주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최근에 이제 고점에서 하루 정도 지금 조정을 받고 내려오긴 하지만 충분히 더 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다. 아까 전에 설명드린 것처럼 우리가 이제 12월 달에 대량 거래가 형성된 이후 이때 당시에 거의 7천만 주 가까운 그런 거래량이 형성이 됐는데 지금 보시면은 3월 26일 날 4,200만 주. 이 때문에 이제 고점에서 물량들이 매도가 안 나왔다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 날 신고점을 돌파했을 때도 2,500만 주밖에 형성이 안 됐기 때문에 물량들은 그대로 살아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 중에서 아마 이 종목을 안 가지고 계신 분들은 9,200원에서 500원 정도에서는 다시 또 재매수가 가능하다. 그리고 목표가는 대략적으로 15,000원 정도까지도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오리엔트 전공 9,200원 선에서 다시 한번 또 접근하는 전략도 괜찮겠다. 오리 이벤트의 주인공인 종목들이 다 굉장히 강했다라는 말씀도 주셨습니다. 오늘 공개 방송 더욱더 좀 기대가 되는 것 같은데, 자, 다음 주 시장에서 또 저희가 눈여겨볼 만한 종목들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아까 잠깐 설명드렸던 IMT를 가지고 나왔는데요. 이 IMT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HBM에 꼭 필요한 그런 클리너를 개발을 했는데 SK 하이닉스와 같이 공동 개발을 했습니다. 이 버닝테스트 소켓에 들어가는 클리너인데 이 HBM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반도체를 겹겹이 이제 위로 쌓아 올리는데 그 과정에서 겹겹이 쌓아 올리는 과정에서 뭐 먼지라든지 이물질이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여기를 클리닝을 제대로 해줘야지만 어떤 오작동이라든지 불량을 안 나오게 만들 수 있는데 지금 여기에서 개발한 이 클리너가 굉장히 앞으로 두각을 나타내면서 굉장히 해외에서도 각광을 받을 것 같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지금 SK 하이닉스와 이제 공동 개발을 했는데 뭐 마이크론이라든지 이런 쪽에서도 지금 이 IMT가 개발한 이 클리너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데요. 자, 기술적인 면들을 보시면은 지금 일봉상 봤을 때 1월 달부터 대량 거래가 발생을 하면서 현재 구간이 정확하게 이제 박스권을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아까 설명드린 대로 금요일 날 고점이 바로 지난주 수요일 날 고점을 돌파를 했기 때문에 이 매물대를 지금 현재 돌파하는 그런 과정에 있다. 그래서 이 13,000원과 13,500원 사이에 이 매물대만 돌파가 된다고 하면은 강한 시세를 줄 수도 있겠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요. 그 주봉 상태를 보시면은 상장한 지 이제 얼마 안 됐습니다. 2023년도 10월 달에 상장한 이후에 거의 올라가지 않고 조정을 받았는데 지금 최근에 1월 달부터 움직임을 보시면은 거래량이 서서히 늘고 있고 어느 정도 올라갈 수 있는 폭의 여력이 충분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손절가는 1,600원, 목표가는 19,500원 드리겠습니다.
자, 이번 주, 다음 주 시장에서 IMT 또 어떤 주가 움직임을 보여줄지 잘 주목하고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저희는 정리 후에 돌아오겠습니다. 자, 다음 주에 우리가 좀 여러 가지 이벤트들을 앞두고 있는 상황 속에서 위원님과 또 함께 소통할 수 있는 창구가 마련됐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어떤 내용일까요? 네. 노란톡으로 이제 입장을 하시면은 그쪽에서 제가 이제 어제도 공개 추천주를 드렸는데 그 공개 추천주가 뭐 장중에 18%까지 올라가는 그런 기염을 토했습니다. 그러니까 공개 추천주뿐만 아니라 해외 주식에 대한 정보 그리고 시황에 대한 정보 등 굉장히 다양한 정보들을 노란톡을 통해서 드리고 있기 때문에 지금 공개 방송 들으시는 분들 그리고 지금 현재 생방송 듣고 계신 분들은 노란톡으로 입장하셔가지고 여러분들이 다양한 정보를 받으시고 앞으로도 성공 투자하시길 기원해드리겠습니다. 네, 실시간 소통도 굉장히 중요하겠고 그리고 오늘 방송 끝나고 나서 이어지는 공개 방송이 정말 중요할 것 같거든요. 오늘 공개 방송에서는 어떤 내용 다뤄주실까요? 네, 제가 이제 지난주에도 정치인맥 관련주에 대해서 굉장히 집중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공개 방송에서. 지난주 수요일 날 일제히 다 상한가를 갔죠. 그래서 하루에 상한가가 8개가 나왔는데 제가 말씀드린 종목들이 6개가 상한가를 갔습니다. 뭐 그만큼 여러분들 제 이름에서도 보시다시피 이제 상한가만 계속 여러분들이 보실 수가 있는데 종목들의 탄력이 과연 돈이 어디에서 움직이는지를 우리가 보실 필요가 있고 그리고 특히나 오늘 새벽에 끝난 미국 시장 보시면은 굉장한 조정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그 조정을 피할 수 없는데 특히나 우리나라에서 어떤 강한 조정이 나왔을 때는 이 돈의 움직임들이 정치인맥 관련주로 굉장히 많이 쏠리는 그런 쏠림 현상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구간이 여러분들이 다음 주에 대비하기 위한 전략으로 그런 정치인맥 관련주를 다시 한번 봐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뭐 4월을 주도할 수 있는 그런 포착주들도 공개가 될 예정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공개 방송 오셔서 뭐 오리 그리고 치킨 그리고 커피까지 뭐 다양한 여러분들이 무료 쿠폰을 받아가실 수 있는 기회니까 여러분들이 공개 방송 오셔서 그리고 지난주에는 또 상한가에 대한 그런 어떤 기법에 대한 내용들도 설명드렸는데 그게 딱 맞게 또 상한가에 도달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공개 방송 오셔서 다양한 정보들 그리고 여러분들이 종목 상담도 가능하니까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종목들도 상담받으러 많이 오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다음 주 우리 시장 뭐 공매도가 재개된다, 관세 부과가 시작된다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잖아요. 이런 가운데 다음 주 시황 전략은 어떻게 챙겨볼 수 있을지 아주 간략하게만 한번 짚어주실까요? 네, 지금 이제 미국 시장이 굉장히 그 하락폭이 컸기 때문에 지금 매그니센트 7 종목들이 전부 다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정부 이런 분위기 자체가 우리가 그 공매도뿐만 아니라 우리나라는 공매도로 인해서 먼저 조정을 받았다고 치면 미국은 이제 트럼프의 관세 정책에 따라서 인플레이션 문제, 뭐 이런 문제들이 다양하게 대두가 되고 있는데 미국의 인플레이션 문제는 우리나라에도 또 직격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그런 구간들이 있는데 이 내용들도 전체적으로 전반적으로 서머리를 해서 오늘 공개 방송에서 설명을 드릴 예정인데 아무래도 다음 주에도 우리가 이슈가 될 만한 그런 어떤 일정들이 있습니다. 3월 4일 날 목요일 날은 미국의 2월 무역 수지가 발표가 되고요. 그리고 ISM 비제조업 지수도 발표가 되는데 이런 어떤 그 정치적인 어떤 이런 경제적인 이벤트들이 여러분들 주가에 어느 정도 영향을 굉장히 강하게 미칠 수 있는 내용들이다. 그리고 특히나 오늘 새벽에 나온 그런 인플레이션 우려들은 아마 우리나라 시장에도 영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가지고 계신 포트들을 재조정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공개 방송에 꼭 참여를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이제 지금 구간에서 시장에서 포트폴리오 전략을 좀 재정비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말씀까지 짚어주셨습니다. 방송 끝나고 나서 공개 방송 꼭 시청하시면서 4월장 대비 미리 함께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많은 도움이 되셨길 바라겠고요. 저희는 다음 주 이 시간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